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4학기 18교시 마지막 시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담이 국소담입니다. 네. 저희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지원으로 시즌4 18 곱하기 4 하면은 얼마죠? 72개의 사연을 72회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도움 주신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또 감사를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사연 보내주신 많은 분들, 소개 안 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그분들 포함해가지고 다 감사드리고요. 또 담이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분이 수고해 주셨는데 그분들께도 맞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써니에게도 뭐 형식상으로라도 아 진짜 마지막은 내 사연으로 해야 되나? 네, 마지막 사연도 여성분의 사연이라서 써니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신데렐라로 저희가 붙여드렸습니다. 통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21살 여자인데요. 부모님이 너무 엄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아무리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어도 다들 20살이 되면 새벽까지 술도 마시고 클럽 같은 것도 가고 방 잡고 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너무 엄한 엄마 아빠 때문에 친구들과 그런 추억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밤 10시만 되어도 귀가 시간으로는 엄청 늦은 시간이 됩니다. 거기다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간다면 더욱 혼이 나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친구들과 저녁만 먹고 헤어져야 해요. 저를 빼놓고 술을 마시러 가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항상 재밌는 사건은 제가 없는 술자리에서만 벌어지는 것 같고 외국도 당연히 꿈도 못 꿔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것도 못 가고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집에 가서 자는 것도 불가능해서 친구들끼리 집에서 파자마 파티하는 거 저만 못 갔어요. 대학생이 되어서도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9시 10시면 술집이 닫기도 해서 친구들끼리 방 잡고 놀거나 자취방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노는데 저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끼더라도 초반에만 같이 있어야 하고 통금 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계속되는 부모님의 전화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술자리에 안 가는 게 나을 정도예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부모님 전화 받으면서 눈치 보는 것도 괜히 분위기를 망치는 것 같아 친구들에게도 미안하거든요. 물론 딸이 걱정되는 엄마 아빠 마음은 알지만 우리 집이 유독 심한 거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설득하고 싶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댓글을 보여드리려고 한 적도 있는데 댓글들이 다 제 또래라서 그런지 엄마 아빠는 제대로 보려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정신여고는 그래도 어른들이 상담해 주시는 거고 또 의사쌤이 이야기해 주시는 거니까 설득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보내봅니다. 제발 저희 엄마 아빠에게 통금 없을 수 있게 설득해 주세요. 네. 이런 사연, 이거는 부모님과 내가 함께 듣겠다. 그러네요. 이런 사연이네요. 부모님 듣고 계시나요? 통금. 다미쌤은 당연히 통금이 없으셨겠죠? 대학교 때? 왜? 저요? 있었을 것 같은데. 의대생이라서 뭐 이제 공부를 학교에서 계속 늦게까지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좋았죠.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통금이라고 뭐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 아니었지만 저도 이렇게 술자리에 가면은 집에서 전화가 많이 오는 편이었어요. 그거 되게 창피하거든요. 근데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이렇게 수 예쁜 있어. 딸이 있으면 나 같아서 전화할 것 같아. 너 어디니? 근데 그거는요 되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이렇게 통금 정하고 통제 많으신 부모님들은 본인이 불안하신 거예요. 좀 놀아보셨나? 부모님 젊으셨을 때 좀 놀아보셨나요? 네. 아니 놀아보고 아니고를 떠나서 원래 불안이 많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저는 신데렐라님이 너무 예쁘고 고운 또 귀한 딸일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그게 요인은 아닐 거고요. 부모님이 불안이 기본적으로 높으시겠죠. 네. 근데 저 대학교 때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딱 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데 한 40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막 놀다 보면 이 친구도 한 10시까지 들어가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9시였는데 좀 1시간 늘려주셨던가? 근데 이제 한창 이제 재밌어질 때 이 친구는 가야 되니까 항상 아쉬워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이 사연 보니까 너무 똑같아가지고. 옆에서 보는 친구의 심정은 어땠어요?
그 친구 같이 좀 더 놀고 싶은데 가니까 좀 아쉬웠죠. 친구 입장에서도. 근데 또 술자리에 늦게까지 있으면 볼 걸 못 볼 거를 보니까 또 그래 가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다.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 친구도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는 통금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친구들이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참 착해요. 또 들어오란다고. 또 들어가. 시간 맞춰 그러니까. 들어가시는 우리 신데렐라님 보면 좀 맞아. 거짓말하고 어떻게 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데 안타깝네요. 부모님이 네. 거짓말을 다 파악하고 계신가? 근데 특별히 통금을 없앨 수 있게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담감을 갖고 한번 설득을 해볼게요. 우리는 무조건 사연자 편이니까. 그렇죠. 네. 부모님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20살 넘고 했으면 뭐 그래서 어른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점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은 걱정은 물론 되시겠지만 안전기지로서 딱 지키고 계시면서 역할만 해주시면 자녀가 알아서 또 밖에 나가서 또 트라이도 해보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안전하구나 하고 또 다시 또 좀 나가보고 결국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틀이 너무 좁으면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또 되게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담임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도 네. 10시, 21살에게 10시가 귀가 시간인 건 좀 타이트하다. 네. 아니, 시간을 딱 한정할 순 없는데 이 마음이 너무 절절하잖아요. 나만 빼놓고 술 마시러 가는 친구 부럽고 내가 간 다음에 되게 재밌는 일 벌어질 것 같고 나만 몰라. 그 다음날 와서 듣고. 네. 그럼 또 애들이 그때 있었던 일 얘기하면 못 볼 거리라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여행도 못 가고. 친구들끼리 여행 가면 또 재밌거든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그 틀을 그게 10시든 11시든 조금 더 느슨하게 해서 열어주시면 또 우리 신데렐라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좀 시도도 해보고 안전한 공간 안에서 또 범주를 또 조금 넓히고 해나가지 않을까. 네. 네. 그럴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조율해 주시죠. 그 21살 따님이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은 모르긴 해도 제 또래고 뭐 저랑 이제 아래 위로 비슷할 텐데 네. 우리가 21살 때 어떻게 놀았었나 네. 를 생각하면 네. 인간적으로 10시는 좀 너무하지 않나.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 더 통제가 심해진다니까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놀았는지 생각하면. 아니 부모님이 건전하게 놀으셨을 수도 그랬을 있잖아요. 수도 있나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놀았는가라는 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놀았던가. 몇 시까지 놀았던가. 네. 세상에 우리가 밤에 이게 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부모님은 다시 그러면 부모님은 옛날에 21살 때 친구들하고 있을 때 무지하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건전하게 놀면서도 우리 늦게까지 즐겁게 놀고 그 과정에서 느끼고 배운 것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걸 배웠죠. 많은 걸 배웠죠. 우리 인생 사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은 주로 낮보다는 밤에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술 먹고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진상을 거르는 법. 그럼 저런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 주량보다 너무 많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이제 깨닫고 뭐 이제 그런 아무튼 논리는 굉장히 이제 빈약합니다만. 네. 10시는 너무하다. 그 10시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 통금을 아예 없애는 거는 사실 요즘 좀 불가능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대중교통도 단축 운행을 하고 하니까 21살이니까 1년에 30분씩만 좀 늦춰보자고 딜을 해볼까요? 1년에 30분씩이요? 30분이요? 올해 10시 반, 내년에 11시, 내후년에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시네. 11시 반. 그러니까 부모님에 가까워. 아, 근데 저도 그다음은 부모님에 가까운데
왜 아닌 척 부모님한테 가깝잖아요. 아, 근데 아직 전 좀 아니 먼 길 나쁘지 갔다 않아. 뭐 예를 들어서 26살, 7살 되면 새벽 네. 2시까지 놀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저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좀 타이트한 거가?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 나름 기준이 있네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시 안 되고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집에 올 수 있는 시간. 근데 버스들이 대부분 11시 반까지는 운행을 하잖아요. 첫 막차가. 그 정도에서 집에 들어오는 건 지역에 괜찮지 따라 않아요? 다른데 지역에 버스 막차 끝나는 시간 1시 반 막 이런 경우도 많아요. 외곽으로 나가는 땡큐지. 거는. 그렇게 좀 정하시는 건 어떨지. 왜냐면 사실 아무리 그래도 막 밤새 막 해 뜰 때까지 술을 마시고 막 이런 건 좀 건강에도 안 좋고. 아니 그러면 좋아요. 저 통금은 또 통금이지만 네. 예를 들어서 MT 무슨 MT 수련회 가나요? 이런 요새도 거를 MT를 가요. 근데? 가나요? MT? 아니 코로나 때문에 못 가나 요새는? 요새는 아마 못 가죠. 사적 모임 4인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놀러 가는 것도 아마 친구 그렇지 집에 않을까요? 가서 자는 거 안 돼. 외박 안 돼. 뭐 오케이 뭐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친구들끼리 여행 가는 것도 금지. 이제 또 오만 이제 변수가 있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이게 근데 결국에는 부모님에게 우리 신데렐라님도 약간의 신뢰를 드리긴 해야 돼요. 무턱대고 나는 놀 거야 이럴 순 없고. 잘 지키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잘 네. 지키고 계시니까 요 신뢰를 바탕으로.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한 게 통금을 꽤 잘 지키시는 것 같잖아요. 부모님도 네. 엄하시고. 네. 근데 통금 시간이 가까워올수록 부모님은 전화를 왜 계속하는 거예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10시면 10시 전에 들어갈 건데. 그게 부모님이 그거 못 참고 하시는 걸 수도 있어요. 이제 10시 다 된다.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워닝이지. 아니 그 부분 때문에 부모님이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떠나야 10시에 들어온다. 뭐 이런 거 그건 있잖아요. 거죠. 너 지금 어디니? 나 아니, 학교 뭐 차라리 친구들이랑 있어. 10시면 10시, 11시면 11시 뭐 이렇게 정해놓고 그 시간까지 안 들어오면 페널티를 차라리 주거나 혼을 내면 모를까. 9시, 10시, 9시 전화해서 다 이제 1시간 안에 들어와야 돼. 9시 반에 또 전화해서 30분 안에 집에 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애한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차라리 그 룰을 하나만. 모든 규칙은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나머지. 그리고요. 이게 뭐 부모들 연배에서 하기에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통금 시간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뭘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다. 맘만 먹으면 나쁜 짓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금 시간 뭐 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세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뭐 정하시는 거는 좋은데 어느 정도는 조금 저거를 해주시고 가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월화수목은 10시, 금요일은 11시, 금토는 11시, 일요일은 9시 뭐 이렇게 좀 뭘 만든다거나 아니면 애한테 뭘 카드를 줘요. 1년에 뭐 12장의 통금 시간 위반 쿠폰을 주든지. 그런 카드. 나 신용카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게 있으면 약간 풀어주는 것도 있어야지. 너무 규제만 하면 애가 이제 그 어느 순간 되면 만약 뭐 우리 이 신데렐라님이 지금 착해서 말 들어서 그렇지 그냥 내가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러고 그냥 개기면 어떡할 건데요. 답 없거든요. 그치. 그럴 수 있죠. 써니 봐요. 왜요? 저 왜? 저 뭐 써니 옛날에 통금 막 깨고 그랬잖아요. 통금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나쁜 짓 많이 하셨어요? 저요? 근데 이게 방송 사람 중에- 성향에 따라서. 방송 중에 고백하긴 좀 그렇죠. 네. 그쵸. 네, 막 떠오르죠? 근데 그렇게 막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은 아니고 술 좀 많이 마시고 막. 맞아요. 그게 결국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21살 딸에게 너무 그럴 기회를 안 주고 계시잖아요. 이게 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상해 가면서 막 술을 뭐 엄청 마시고 막 이러면서 주량을 알 필요까지는 사실은 없어요. 뭐 그런 미련한 짓이 어딨나 싶긴 하지만
나의 리밋이 어딘가,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리고 뭐 술자리에서 사실 나도 몰랐던 술자리에서 나쁜 버릇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같이 술 마시는 사람들을 교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술자리에서 좋은 이런 생활 방식을 배울 수도 있는 거고. 나 왜 좀 빈약한 것 같지? 아무튼 꼭 네. 나쁜 것만은 아니니까. 그렇죠. 네. 단 이제 뭐 그런 건 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JYP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시간을 뭐 심플하게 좀 규칙과 페널티, 뭐 어느 시간까지 안 들어오면 페널티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신데렐라님이 적어도 만취해서 집에 들어오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걸 뭐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풀어주신다거나, 절제력을 이렇게 네. 이게 좀 더 그거 너무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분 원하시는 건 통금을 없앨 수 있게 설득해 주세요였어요. 보니까. 그렇죠. 통금 통금을 시간이 없앨 수 있게. 아니라 그러니까 얻는 게 있으면 신데렐라님도 약간은 내놓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금을 없앨 수 있게 우리가 설득할 능력은 사실 없어요. 통금을 완전히 없애달라고 하면 부모님도 안 받아들이실 거예요. 근데 그럼요.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만 계속 알려주고 본인이 안전하다 하는 것만 부모님한테 알려주고 통금 시간을 없앤다면 그건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딸내미 통금 시간을 지키던 부모님이 네. 그 정도로 갑자기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점진적으로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금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시간이 문제일 뿐. 맞아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 없어지고요. 네. 네? 직장 생활하면은 네. 그러는데 왜 통금이 없어져요? 결혼했는데 부모님이 무슨 통금을 해요? 이제. 다른 통금이 다른 부부간의 통금이 생기죠. 에이, 그건 또 다른 차원인 생각해보면 거고. 그때 되게 타이트하게 서로 그리고- 적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러면 뭐 일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출장도 가고 그러니까 이제 느슨해지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신데렐라님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21살은 본인은 성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볼 때는 완전 애기 걸라. 그쵸. 그래서 동의하고 싶지 써- 않은데 써니가 볼 공감이 때도 됐네. 애기잖아, 그치? 그쵸, 21살. 아유, 어떡하나. 애기 차 끊기 전에 들어와. 완전 그런 애기라서 뭔가 이렇게 자제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이런 위험한 상황 혹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직 조금 미숙하다라고 이제 맞아요. 느껴진단 말이죠. 걱정되긴 돼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좀 귀도 얇고 뭔가 이렇게 어떤 여러 종류의 유혹에 또 넘어가기도 쉽고 세상에 또 나쁜 놈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게 그런 마음에서 이러는 맞아요. 거지. 뭐 이제 22살, 3살, 4살에서 그 부모님도 알거든요. 본인도 알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어서 봐봐. 이 신데렐라님이 3년만 지나봐. 24살 되잖아요. 그러면 21살 보고 아우 저 애기들 뭐 이런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막 이렇게 되죠. 좀 성숙해질 것이고 그러면 부모님도 딸이 그만큼 또 성숙해진 거를 아실 것이고 그러면 또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리고- 통금이 영원히 계속될 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통금이나 이런 게 뭐 없는 집이긴 했는데 제가 남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한 11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남동생이 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걱정이 되긴 되더라고요. 대체 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막 전화를 하게 되거나 너 어디 있니? 그러니까 얘가 어디서 뭘 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안심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신데렐라님이 부모님한테 아까 다민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안전 여부를 네. 잘 알려드리고 하면 통금을 좀 빠르게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 받으면 하나 약간은 내주죠. 신데렐라님도. 응. 지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협상의 기술 네. 같은 건데 그 오늘 이제 시즌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또 JYP가 나름 또 이렇게 책 방송 진행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책 한 권 소개해드릴 텐데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17년에 나왔는데요. 이거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그 와튼 스쿨 그 유펜 펜실베니아 대학의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의 스튜어트 다이아몬드라는 교수인데 이분의 강의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의료가 비싸고 수업료도 비싸고 하여튼 됐다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인데 요걸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이게 협상의 기술, 무슨 삶의 지혜가 많이 담겨 있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아마 수백만 권, 수천만 권 이쯤 팔린 책인데, 뭐 전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21살 대학생이 읽어보면 아주 좋은 책이기도 하고, 이 책을 잘 읽으면 통금을 없애거나 최소한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알게 될 겁니다. 알게 됩니까? 그리고 혹시 그 기술을 막 썼는데도 통금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원하는 걸 얻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니까. 요거 연봉 협상을 앞두고 꼭 읽어봐야 되겠네요. 네. 네. 괜히 알려줬다 싶으신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네. 내가 읽어봐야겠네. 네, 저희 오늘 정신요구 시즌 3 4학기 마지막 사연 도움이 되셨겠죠? 저희의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이 통금을 좀 완화해 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아니야, 사연 보내신 신데렐라님이 사연 네. 들으면서 망했다. 저자들도 꼰대들이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군요. 어른들이 설득해달라고 했는데. 어른들한테 혹시 들으실까봐 한 말씀 드리면, 진짜 하여튼 뭔가 약간은 어머니 아버지도 딸한테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얻으시려면 통금 같은 거는 이렇게까지 일률적으로 타이트하게 하시면은 그럼 좀 곤란하지 않나. 네. 약간 풀어줍시다. 네. 쿠폰, 요일별 차등 뭐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신용구 시즌 3 막방인데 어떠셨나요, 다미 선생님? 그런 건 묻지 말래. 찐표정. 아우, 그런 걸 물어. 카메라가 없는 게 정말 아쉽네요. 써니를 거의 때릴 듯이 째려봤습니다. 아우 즐거웠습니다. 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적당한 또 펀드를 찾아가지고요. 네. 또 다음 시즌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시즌 3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